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세금 없는 ISA 계좌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제가 지난 영상까지는 객관적이게 정보 전달 느낌으로 안전자산과 적극자산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김잔잔이라면 주관적으로 어떤 금융상품들을 엄선할 것인지 실제 제 가족과 지인에게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ISA 계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 두 가지 특징에서 파생되는 투자자 유형별 왕초보부터 초고수까지 이렇게 ISA 계좌에 담으셔라 꼼꼼하게 다뤄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디테일을 고려해서 ISA 계좌를 운용한다. 이 디테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껏 ISA 계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고민 많으셨던 분들 이번 영상 다 보시고 명쾌하다 라는 기분이 들 수 있게끔 오늘도 쉽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특징 두 가지입니다. ISA 계좌 여러 가지 기본 규칙들이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년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일단 수익금, 배당금이나 주가 차익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고요. 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금을 하는 순간 ISA 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출금하는 것을 비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ISA 계좌에 최소 3년 이상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이 부분 고려해서 상품 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합니다. ISA 계좌는 해지할 때 금융상품을 모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맹점입니다. ISA 계좌의 핵심은 세금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세금 정산을 위해서는 현금화가 필요해요. 일단 뭔가 결론이 나야지, 이득이든 손실이든 결론이 나야지 세금 뗄 거 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 상품이나 주식이나 ETF들을 싹 한번 팔아줘야 된다. 이 특성이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연속성이 좀 떨어져요. 장기 투자가 재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품을 담는 것이 가장 좋을지 지금부터 투자 유형별로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제가 단계별로 추천을 드릴 테니 자신이 속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에 맞춰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왕초보 유형입니다. 아직 주식은 좀 조심스럽고 단지 은행 예금보다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금리형 ETF를 100% 추천드립니다. 제가 안전자산에는 RP와 금리형 ETF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금리형 ETF를 추천드리느냐? 첫 번째로 이건 한번 사놓으면 3년간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돼요. RP 같은 경우는 최대 1년이다 보니까 1년마다 갱신을 해줘야 되죠. 하지만 금리형 ETF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고 편리하고 왕초보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번거로운 거 별로잖아요. 심플해야 됩니다. 그리고 RP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되면은 고정금리를 한번 하는 게 좀 욕심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형 ETF는 변동금리로 시장금리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서도 은행보다 확실하게 높은 이자, 은행 예금보다는 높은 이자를 준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데이터로서 비교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 높은 이자를 3년간 매일 꾸준하게 일복리로 들어간다. 이자에 이자까지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수익도 빵빵하게 얻어갈 수 있다. 때문에 왕초보 분들께는 이것만 가져가셔도 재테크 상위 10%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금리형 ETF 넣을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또 딱 한 개만 속 시원하게 다뤄드렸고 혹시 RP와 금리형 ETF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8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투자 유형별 상품 추천 초보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단계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개별 주식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I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나 ETF 정도는 조금씩 접근해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 저는 3가지 정도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전자산 40% RP
또는 금리형 ETF에서 계좌 특성을 고려하셔서 취향껏 넣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S&P 500 ETF를 50%가량 채우시길 추천드립니다. S&P 500은 미국의 주가 지수 중 하나죠.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한다. 이 S&P 500은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레전드 워렌 버핏도 딱 한 개의 투자처로 꼽는 상품이기도 하고, 저 김잔잔 역시 딱 한 개만 꼽는다면은 S&P 500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시작한 이래로 100년 역사 연평균 10% 수익률이었고요. 하지만 ETF, 주식의 특성인 만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의 오르내림이 있으면서 우상향을 기대하는 거죠. 따라서 장기 투자, 잔잔한 마인드,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탑재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채널에서 아직까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나스닥 100 ETF, 이 상품을 10%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미국의 주가 지수 중 하나인데, 이 주가 지수는 미국의 IT, 인공지능 등 뭔가 좀 세련되고 젊고 혁신 기업 100개에 투자하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애플,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보다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크게 세상이 격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이 메가 트렌드를 믿는다면은 이 나스닥 100이 앞으로도 수익률을 많이 줄 기대가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보다 더욱 이 가격의 오르내림, 변동폭은 클 수 있다 라는 거 고려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만 살짝 담아 보시길 추천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장기 투자, 마음 편하게 투자하겠다 라는 마인드 가져가셔야 되고, 이거 투자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 돌아가는 맛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하는 맛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로 중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가끔 경제 뉴스도 읽으시고 ETF는 물론 개별 주식도 조금씩 접근해 보시고 계신 분들께 저는 4가지 상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안전자산은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RP 또는 금리형 ETF로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로 S&P 500, 이거는 또 기본 오브 기본이죠. 한 50% 가량은 든든하게 깔아두셔라. 그래도 많은 비중은 S&P 500 가져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100을 대략 한 20%로 약간 비중을 높여서 조금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감수를 할 수 있으면서 경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나머지 20% 정도는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라. 자유롭게. 왜냐면은 아까 특성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금액 제한이 있기도 하고 3년 뒤에 풀 매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의 20%, 한 400만 원 정도는 좀 자유롭게 개별주도 해보고 채권 ETF, 금 ETF, 테마 ETF들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경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만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수분들 심플하게 짚어드리면서 ISA 상품 추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수분들은 사실 이미 잘하고 계시죠.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댓글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짧은 댓글 안에서 짬이 확확 느껴지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고수분들도 잘 보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수분들께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S&P 500을 한 주 정도는 필수로 담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첫 번째 이유는 고수분들께는 S&P 500이 거의 안전자산 수준이죠.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이 정도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감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주식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동화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 인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산업 가리지 않고 10년간 아득바득 열심히 주식창 쳐다보면서 수익을 내면서 살아온 그런 투자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맞다, 내가 퇴직연금에도 S&P 500 좀 사놨던 것 같은데 하고 10년 뒤에 퇴직연금을 열어보니까 내가 지금껏 10년간 아득바득 버텨오면서 수익 낸 것보다 그냥 S&P 500 묻어둔 게 수익률이 더 잘 나왔더라. 그래서 이 허무감,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그냥 S&P 500 몰빵할 걸. 이랬다는 전래동화가 내려져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ISA 계좌 시작하실 때 S&P 500 한 주 정도는 사놓으셔서 내가 직접 굴리는 것과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서 벤치마크 삼아서 동기부여 또 삼으실 수 있고, 해보니까 그냥 S&P 500 마음 편하게 하는 게 낫겠다, 투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고수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지만 S&P 500 한 주 정도 스타트할 때 같이 사놓으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디테일 3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드리자면은 저는 RP, 금리형 ETF, S&P 500, 나스닥 100 이 정도 제시해 드렸어요. 이 4가지 상품 안에서 자신의 취향껏 비율은 자유롭게끔 구성하셔도 좋고요. 일부분은 내가 초보지만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 다양한 도전하는 것도 경험 삼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디테일 3가지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 추종 외에 ETF는 왜 추천하시진 않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양한 테마 ETF에 도전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미국 테크 탑 10, AI 반도체, 신흥국, 인도, 채권, 금, 현물.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 취향을 많이 타고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확신의 정도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중요한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김잔자님이 막 추천을 하시네 하면은 좀 장기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취향을 배제하고서라도 이것은 베이직하게 들어가면 좋다, 이것만큼은 제가 봤을 때 낫다 하는 것들만 핵심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거고, 이렇게 개인 취향을 탈 수 있는 다양한 테마 ETF들은 제가 이전에 ETF 시리즈라고 해서 다양한 ETF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이런 시리즈들도 하다가 지금은 살짝 중단한 상태거든요. 이 시리즈 재개해볼까 고려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추천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배당주도 지난 객관적인 영상에서는 ISA 계좌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로 추천하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원리적으로 배당주가 ISA 계좌에 혜택이 큰 건 맞지만 이 2가지 규칙을 생각해 봤을 때 배당금 인출이 불가능하잖아요. 원천적으로 배당주의 매력은 현금 흐름인데 그 현금 흐름을 온전하게 활용하기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 배당주의 매력은 장기 투자를 하면서 배당 자체도 계속 올라가면서 또 이 배당이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배당에 배당 하면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 빛을 발하는 게 또 배당주의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3년 이후에 계좌를 해지할 때 모두 팔아버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2가지 특성을 고려한다면은 아쉬운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이에 반해 나는 배당주를 현금 흐름 목적보다는 일반 지수 투자보다 더욱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수도 있겠고, 나는 이거 매도해야 돼도 다시 그냥 재매수 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걸림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을 들으시고 취향껏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디테일 마지막 3번째는 너무 많은 종목, 너무 많은 ETF를 담는 건 비추다. 분산 투자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ETF 자체가 이미 분산 투자가 된 거거든요. S&P 500은 미국의 500개 기업에 분산해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나스닥 100도 100개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600개 가량의 분산 투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 분산 투자를 또 ETF까지 분산 투자하면은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봅니다. 언제나 어떻죠? Simple is best, Classic is best. 투자에 화려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다?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컨텐츠들 보면은 이게 좋다, 이 ETF 좋다 하면서 그저 컨텐츠 양산만을 위해서 추천 많이 하죠. 하지만 저는 추가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만 심플하게, 그리고 가장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클래시컬한 것이 좋거든요. 마냥 많은 ETF를 투자하시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가, 왜 우리가 ISA 계좌를 운용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많이 넣는 것보다는 덜어내자. 그리고 마음 편하게 일상생활 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수익률은 따라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김잔잔 디테일 3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 이후에도 특히 많은 질문이 있었던 만기, 해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후에는 다뤄드릴 예정이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셔야 가장 빠르게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기원하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